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언론에 보면요, 뭐 쿠팡, 그다음에 뭐 손정희,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뭐 비전펀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비전펀드에서 적자가 나면서 쿠팡도 좀 앞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들이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쿠팡과 뭐 비전펀드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반사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전무님, 네. 방금 전에 손정희 말씀드렸는데요. 네. 손정희 CEO에 관련해서 좀 물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좀 더 어떤 인물인지 말씀해 주시면 오늘 방송을 좀 들으실 때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정희, 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친숙하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제일교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은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네, IMF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위기라 생각돼서 이제 초대를 하게끔 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친구를 데려오게 됩니다. 네. 그게 그 유명한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럼 빌 게이츠랑 손정희랑 손정희랑 90년대 후반, 중반 후반 때 그때 동급으로 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 한국에 와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조언을 구했고 그 당시 이제 인터넷 통신망을 깔아라 그렇게 네. 말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발표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보급하겠다. 세계 네. 최고의 인터넷 국가가 되겠다. 네. 그랬던 유명한 좀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또 우리 올해도 한국 와가지고 AI 쪽 얘기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들썩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랬던 좀 우리나라랑 좀 인연이 깊은 그런 기업가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현재 부자 2위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16조 원 정도를 지금 보유한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죠. 손정희 회장은 2000년에 알리바바에 23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천 배의 수익을 낸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투자를 아주 심사숙고히 한 게 아니라 만난 지 10분 만에 마인 회장의 강력한 눈빛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200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좀 일화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손정희 회장이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당시에는 IT 거품도 있어서 자산이 70조도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매우 아주 작은 금액을 투자했던 거고요. 사실 성공한 부분들만 뉴스에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요. 네. 실패했던 것들도 많을 거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손정희가 투자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투자한다.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겠네요. 예, 좀 그런 점을 좀 말씀. 우리한테 232억이 커 보이지만 70조 원 있는 사람에게 232억은 정말로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손정희도 그냥 뭐 얘기하니까 한번 투자해봤지만 성공해도 안 돼도 실패해도 다른 투자처에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마 한 걸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성공을 되면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인다. 네, 좀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네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은요. 손정희가 투자하고 있는 쿠팡은 계속해서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영업이익도 급격히 커지고 적자가 폭이 커지고 네.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습니다.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점유율은 전체 1위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아마 투자하는 것 같고요.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으로 이제 쿠팡이 선정되었고 이제 50대 중장년층들도 이제 쿠팡을 좀 많이 사용한다. 네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좀 어떤지 이와 네. 관련해서 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뭐 다들 너무 잘 네. 알고 계시는 실생활에서 밀접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실 건데 네. 뭐 주로 이제 옥션, 뭐 G마켓, 쿠팡, 뭐 11번가, 위메프, 티몬 있지 않습니까? 많죠. 작년에도 성장을 크게 냈는데 화면 보시면 이제 올해에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 이때까지 8개월까지의 이제 결제 금액들을 추정하고 있는데 옥션하고 G마켓에서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같이 이베이 코리아이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거래액이 11조 원, 그리고 쿠팡이 10조 원.
쿠팡이 이렇게 돼버리면 올해에는 거의 거래액이 약 15조 원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성장을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내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쿠팡이 또 매출액이요. 작년에는 4조 4천억이 나왔는데 올해에는 약 6조에서 7조 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근데 매출액이 연 6조 7조라고 한다면요. 대형마트인 뭐 홈플러스랑 롯데마트의 연매출과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또 놀랄 거는 뭐냐면요. 네. 이런 많은 그런 커머스 기업들이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쪽 제외하고는요. 작년에 흑자를 낸 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적자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워낙 너무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과하게 덩치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영업비를 좀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살 깎아먹는 그런 좀 너무나 좀 이해하기 힘든 경영 전략들을 난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나 LCD처럼 치킨 게임이 예. 일어나고 있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지금 이커머스 시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대호 전문가님께서 뭐 네. 손정희 또 말씀 주셨는데 네. 손정희 CEO가 하고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쿠팡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고민 중이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콩고드 오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콩고드 오류는요,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가 콩고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여지껏 쏟아부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싫어서 아까워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크게 망했다. 네, 좀 그런 사례로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손실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본전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물타기도 하는 그런 악순환을 많이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요새 손정희 회장은 좀 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전 펀드도 그렇고 전반적인 좀 우려가 있다. 저는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 콩코드가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루마블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쪽에 서울 쪽 방면 그쪽에 네, 맞아요. 콩코드 그 있는 그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예, 네. 빠른 여객기로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좀 알려져 있죠. 네. 네. 쿠팡도 현재 지금 적자 커지면서 문제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할 때 내용들을 네. 한번 좀 체크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 쿠팡 작년 매출액이 4조 4천억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네. 3조 6천억, 예. 인건비가 1조 1천억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인건비 1조 144억이 있죠. 그래서 많은 비용들이 있지만 작년 보면 매출 원가랑 인건비만 합쳐도요. 매출을 넘어서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근데 비용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류, 배송, 수수료, 마케팅비처럼 판관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니까 판관비만 1조 8천억이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 적자가 1조 1천억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아까 대호 전문가님도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매년마다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영업 손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적자만 3조 원이 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7년에는요 자본 잠시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회복했던 또 이슈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좀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자산을 포함해서 약 7,300억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유증을 통해서 약 5,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현금은 현재 약 1조 2,500억 정도. 네. 그런데 올해에도 만약 예상이 적자가 1조 난다 한다면 내년 초에는 현금이 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도요, 쿠팡은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신 것처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 배송, 네. 그다음에 최근에 시작했던 쿠팡 이츠, 예. 그리고 25,000명 넘는 쿠팡맨, 네. 예. 요즘에 쿠팡 플렉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고 맞습니다. 또 24개가 있는 우리나라 쿠팡 물류센터, 네.
이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있다 보게 하는데 쿠팡이 이렇게 적자가 큼에도 불구하고요,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잡음이 좀 있습니다. 쿠팡은요, G마켓하고는 다르게 네. 이렇게 어떤 납품업체로부터요 물건을 바로 이렇게 직매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마트나 다른 그런 유통기업들도 마찬가지 직매입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분명 쿠팡 입장에서는요 오프라인 기업들보다도 싼 값에 물건을 사야지만 마진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납품 기업에게다가 쪼는 거죠. 네. 야, A 기업, 너네는 이마트에다가는 100원으로 납품한 것 같은데, 야, 우리는 이마트가 산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한 번 살 테니까 대신 우리는 90원에 해줘.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재고 비용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단가도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 요새 네. 문제가 많네요.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 네. 크린랩도 공정거래위법 위반했다고 신고했고요. 네. UMF도 신고했고요. 쿠팡이츠 관련해서 배민도 우한 형제들이죠. 여기도 그렇죠. 신고했고요. 금감원도 적자 1조 나다 보니까 쿠팡에게 유증을 통해서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문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쿠팡은 좀 어려운 상황에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네. 계획된 적자라고 좀 네. 그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네. 그 계획된 적자라고 한 게 네. 아마 그 재무제표에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유증이든 다른 부분이든 발행을 할 때 발행 금액이 이제 액면 금액보다 넘어갈 때 그때 네. 우리가 그 차익을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에 돈을 모아 놓습니다. 이건 그냥 회계상 자금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이익 잉여금처럼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회계상에 잡혀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요 회계상에서 결손, 그러니까 손실난 금액을 이사회 결의가 있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있는 금액을 만회해서 결손을 좀 차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조 14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손금이 2조 9천억이 있거든요. 예. 그럼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아마 쿠팡이 우리는 언제든지 뭐 금감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자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유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회계상으로 이사회만 결의를 하면 바로 손실 만회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만회하지 않고 사업을 더 영위하려고 투자하고 있다. 쿠팡만 더 늘리고 있고 물류센터 내년에도 더 생기고요. 네. 신사업도 하고 있고 쿠팡 이츠처럼. 그래서 네. 당장 회계적 손실을 만회하지 않고 이 회계적으로 쌓였던 이 금액을 더 사업 영위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계획된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지금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비전 펀드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 요새 비전 펀드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본이 좀 많죠. 비전 예. 펀드가 처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쿠팡은 아무래도 뭐 아시는 것처럼 비전 펀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쿠팡은 2015년에 약 1조 1천억 정도를 투자 받았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에게. 그렇죠. 또 작년 2018년에는 또 2조 2천억을 받았습니다. 다른 투자 받은 것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금액을 지금 소프트뱅크로부터 받았죠. 근데 최근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의장이 얘기를 했죠. 화면 보시는 건 제가 내용들을 캡처를 해봤는데 14년 만에 적자 전환되면서 네. 판단 잘못했다. 아, 이렇게 뭐 좀 약간 이런 표현까지도 하면서 예. 또 비전 펀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뭐 위워크와 우버의 투자를 헛다리 짚었다. 그러면서 자산 7조 원을 날렸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손정희가 이 내용 나온 이후에 사우디 왕실로부터 초청받아가지고 연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손정희보다 앞에 있었던 연설가가 연설할 때는 청중이 많았는데 네. 그다음 연설 과정이었던 손정희가 나오니까 청중들이 다 나갔던 텅 빈 관중 앞에 연설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손정희가 관여한다 하면 여기저기서 사람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반대인 거죠. 예,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네. 또 이런 걸 또 일축하고자 손정희가 비전펀드 2호도 하겠다, 네. 자신 있다 했는데 자금 조달에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지금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자산 사이즈가 약 512조 원 됩니다. 매우 네. 크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믿고서 쿠팡의 미래가 좋겠느냐 보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손정희 의장이 다음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위워크 실패하면서 우버도 실패하면서 손정희 의장이 투자처를 구제하는 일을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일을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6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앞으로 5년이나 7년 이내에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겠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투자를 받아야지만 내년 초 때 말라가는 현금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과연 또 비전 펀드가 또 한 번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예. 뭐냐면요. 네. 쿠팡 이사회가 최근에 네. 예전에 전 미국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잘생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새 이사회 멤버로 합류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기대하는 바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쿠팡이 하기를 원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선 사례가 위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 그 오피스 하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IPO를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위워크도 적자만 보던 기업이었거든요. 미래 사업 성장성만 보고서 상장을 시도했던 기업이었는데 제2의 테슬라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그렇겠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위워크의 CEO가 사임을 했고요. 또 전 세계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약 4,000명 정도의 직원이 이번에 조정을 받게 되는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워크의 가치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IPO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화면 보신 것처럼 약 470억 달러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100억 달러로 매우 줄어들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적자를 보고 있는 쿠팡이 상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애로사항은 뭐냐면요. 지금 아마존이 좀 우리나라를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네. 분명히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우리나라인데 이 시장을 아마존이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직접 오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쪽으로 오든 분명히 한번 타진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쪽에서 본다 한다면 분명히 1순위는 쿠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이 아마존의 성공 모델을 따랐던 그런 케이스니까요. 그렇죠. 근데요, 어떤 인수자가 어떤 기업을 인수할 때 보려고 한다면요, 많은 부분을 보겠지만 그 기업의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시총도 물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쿠팡 이외에도요, 국내에는 많은 유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의 밸류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신세계 작년 매출 뭐 5조, 영업이익 3,900억, 뭐 시총 2.5조.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CJ를 제가 해봤거든요. 네. 다 매출액도 크고요. 영업이익도 다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봤자 3.7조 원, 뭐 2.7조 원. 시총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쿠팡은 매출도 작잖아요. 4조 원밖에 안 되고 네. 적자가 작년에 1조 원이었는데 쿠팡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들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유통기업들과의 밸류가 안 맞아요. 갭이 너무 크네요. 네, 밸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팡이 새로 그 아까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영입하고 또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투자금도 받아야 되는 분명 상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 초라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려 한다면 지금 약간 10조 원을 보고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뻥튀기 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분 가치를 좀 낮춰서라도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 한다면요.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복잡해질 수가 니네가 10조 원이나 번다 해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투자금을 받아? 그럼 나는 뭐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사회 멤버를 영입했다 하더라도 쿠팡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쿠팡과 비전펀드 관련해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사 이익을 낼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봐야 할 텐데요. 그 내용을 대우 전문가님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좀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네, 세이브존 IC라는 종목입니다.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 가치를 봐야 되겠죠. 네, 퍼가 5배이기 때문에 5년 벌면 회사를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수익 가치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PBR이 0.3배입니다. 지금 청산 가치에 30%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라질 기업이 아니라면은 0.3배에서 많이 좀 반등이 나왔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한 0.3배다. 네네. 저는 좀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 주식도 이렇게 좀 뛰어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치 투자로 유명한 신영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13%나 매우 크게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자면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재무제표 보여드린 것처럼 14년에서 18년 동안 매출은 정체되어 있으면서 4.5% 감소했고 이익은 5.5%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가는 58%나 매우 크게 이렇게 네네. 하락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 하락보다 주가 하락이 훨씬 컸다. 네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한다라면은, 그리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주식을 보유한다라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네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문가님께서도 네. 예, 관련돼서 좋은 종목이 있다라면은 네. 좀 한 종목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업이 아마 가장 크게 네. 수혜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대형주긴 한데 저는 이마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쿠팡이 지금 보유 현금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현금이 또 마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쿠팡이 추가적인 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는 이어지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좀 힘을 그렇죠. 얻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마트는 이거를 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새로운 CEO를 영입했어요. 그래서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같은 기업들을 연구를 했던 그 베인앤컴퍼니 쪽에 출신의 온라인 유통 전문가를 CEO로 맞이했고요. 네. 좀 좋은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쿠팡이나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가 대두되게 된 케이스가 그때 2012년, 13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오프라인 기업들은 어려워졌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3사가 2012년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 어려워졌나 내용은 봤습니다. 매출액을요. 네. 2012년 대비해서 작년까지 봤는데 대형 3사 매출액은 약 한 2% 정도 매출액이 줄었어요. 아, 줄었네요. 네. 근데요, 이마트는 반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마트는 무려 한 34%나 매출액이 올랐어요. 아, 엄청나게 네. 예, 성장했네요.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이커머스에게 주도권을 내주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매출액이 커졌습니다. 이마트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이커머스 대표 주자가 좀 꺾이게 되면 더더욱더 본인의 체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예. 이제는 그리고 뭐 출점 제한이나 뭐 의무 휴일제 같은 그런 악재는요, 이미 뭐 진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다 주가에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를 한번 보면요, 화면 보시면 퍼는 겨우 7.8배, 네. 그리고 PBR도 겨우 0.4배 수준입니다. 수준이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좀 이익이 좀 꺾이지만 내년부터는 쿠팡 관련한 부분 때문에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영업이익이 작년 올해보다는 40% 이상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번 4분기 때에 매출의 컨센을 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예. 영업이익 컨센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 차트에서는요,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 빨간색 누적 순매수량 기관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내내 기관의 누적 순매수량이 커지면서 드디어 11만 원 주가를 탈피했던 최근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관이 세게 매수하고 있죠. 그렇죠. 차트에서도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더 좋은 모습은 이 주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제 차트에서는요, 이 주봉에서 이 분홍색 선이 20주선 저항선인데 거의 한 1년 넘게 내내 20주선을 못 뚫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기관의 강한 순매수로 인해서 드디어 여기를 뚫었습니다. 아, 네. 보시면 제가 네모칸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저항을 못 뚫었던 게
이때 못 들었고요. 예. 이때 못 들었고 이때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때 못 들었죠. 네. 근데 이번엔 뚫었습니다. 아, 드디어 예. 거의 지금 2년 돌파했네요. 정도, 2년 정도의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뭐야? 이 기관의 강한 순매수로 인해서. 이것이 분명히 쿠팡 쪽에 관련한 반사이익에 대한 것이 미리 기관이 선취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우리는 이러한 좋은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투자로 임해될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대형주를 하더라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조금 투자한다 한다면 대형주를 하더라도 한 2, 3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폭도 매우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아, 차트를 그럼요. 보면요. 예, 다음 저항은 16만 원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쿠팡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물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콩코드 오류라고도 불리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손실이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본전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주식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지 않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런 좀 당부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